네, 반갑습니다. 쉬운 코드입니다. 오늘은 2022년 한 해를 돌아보는 그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모두 같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고고싱! 자, 여기 이렇게 지금 두 개의 날짜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날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시 예상이 되시나요? 먼저 2021년 10월 13일은 제가 회사에서 퇴사한 날입니다. 사랑하는 어린 두 아이들을 와이프와 함께 육아를 하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이제 어려운 결심을 했죠. 퇴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날 이제 제가 퇴사를 하게 됐고요. 그러면 21년 12월 19일은 무슨 날일까요? 이 날은 제가 퇴사를 하고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첫 영상이 올라간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 두 달 정도의 갭이 있는데 이 두 달 동안에 여러 가지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었어요. 이사 문제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할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때는 따로 유튜브를 하지 못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이사도 마무리가 되고 집도 정리가 되고 나서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첫 영상이 올라가면서 유튜브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숫자는 또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165가 있고 3969가 있습니다. 혹시 예상이 되시나요? 먼저 165는 2021년 12월 19일의 구독자 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이 제가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첫 영상이 올라간 날이 바로 이 날이라고 했잖아요. 이때의 구독자 수가 165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전에도 이 쉬운 코드 채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잠깐 하다가 회사 일을 하면서 동시에 병행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가지고 멈추게 된 건데 이제 퇴사를 하게 됐으니까 아이들을 돌보면서 틈틈이 유튜브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가지고 그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의 구독자 수가 바로 165명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숫자는 뭘 의미하는지 조금 짐작이 되시죠? 맞습니다. 이 숫자는 2022년 12월 31일의 구독자 수예요. 그러니까 작년의 마지막 날의 구독자 수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성장을 한 거죠. 165명에서 시작을 해서 3969명까지 구독자 수가 늘었으니까 정말로 많은 분들이 이 채널을 좋아해 주시고 또 구독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살펴보면 이런 형태의 성장 곡선을 보여주는 거죠. 얘는 이제 누적 구독자 수거든요. 이때가 이제 2021년 12월 19일이고요. 이때 첫 영상이 올라갔고 지금 이때가 2022년 12월 31일인데 이런 식으로 우상향을 하면서 구독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났고 채널을 아껴주시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죠. 지금 보시면은 이때가 5월이거든요. 5월달인데 이때 갑자기 구독자 수가 팍 튀어요. 이게 좀 재밌는 현상인데 이거는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상당히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누적 구독자 수만 볼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지표도 채널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살펴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월별 조회수와 시청 시간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보시면은 첫 영상이 올라간 이때부터 해가지고 작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이 조회수와 시청 시간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작년 마지막 12월 같은 경우에는 조회수가 이 12월 한 달 동안에는 거의 2만 회에 도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청 시간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00시간 정도? 그 정도의 시청 시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많이 성장을 했죠.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이 정도 0으로 수렴하는 조회수도 0으로 수렴하고 시청시간도 0으로 수렴하는 이때 시작을 해서 진짜 열심히 했었고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이렇게 쭉 성장을 해서 작년 말에 이 지점까지 올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숫자로 살펴보면 처음 영상을 올렸을 때부터 해서 작년 한 해 동안 쉬운 코드 채널에 있는 모든 영상에 대한 총 조회수가 11만 6,320회를 기록을 하고요. 총 시청 시간은 1만 367시간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쉬운 코드 채널을 좋아해 주시고 많이 시청을 해 주셨구나 이런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표였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부분 보이시죠? 여기가 지금 5월인데요. 5월에 보시면 갑자기 이렇게 급성장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까 그리고 구독자 수가 증가하는 것을 봤을 때도 5월 달에 갑자기 툭 증가를 했었잖아요. 이제 이게 왜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좀 재밌습니다. 자, 지금 이 그래프가 월별로 그래프를 뽑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툭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을 좀 더 잘 보기 위해서 월별 그래프가 아니라 일별 그래프로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보시는 이게 일별 조회수와 시청 시간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지금 얘가 딱 이 포인트에서 조회수도 그렇고 시청 시간도 그렇고 갑자기 뾰족하게 튀어나와서 하늘을 찍다가 내려가게 되는데 이때가 5월 20일입니다. 5월 20일에 갑자기 이렇게 조회수도 급상승하고 또 시청 시간도 급상승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좀 신기하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을까? 조금 더 조사를 해봤습니다. 어떤 걸 조사를 했냐면 보통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른 지표들을 같이 살펴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쭉 살펴보다가 노출수라는 지표를 살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가 일별 조회수와 노출수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보시면은 딱 그날
작년 5월 22일에 이 조회수가 이렇게 피크를 찍을 때 노출수도 이렇게 피크를 찍은 거예요. 약 13만 5천 회가 노출이 된 건데, 여기서 말하는 노출수는 모든 영상에 대한 노출수를 합계를 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월 22일 이 하루 동안에만 제 채널에 있는 모든 영상들이 13만 5,682회가 노출이 된 거라는 그런 의미예요. 지금 이 숫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평소에는 노출수가 거의 이 정도로 가다가 이날날 갑자기 이렇게 피크를 찍고 다음날 다시 떨어져서 또 이렇게 쭉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지는 거죠. 어떤 영상이 노출이 많이 된 걸까? 이게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어떤 특정 영상을 하나 찾았어요. 그 영상의 일별 노출수를 지금 그래프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얘가 보시면은 딱 이날 똑같은 날이에요. 5월 22일 날 11만 8,331번 노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5월 22일 날에 채널에 있는 모든 영상에 대한 노출수의 합은 약 13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영상 하나만 해도 11만 8천 회에 가깝게 노출수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이 영상이 도대체 뭐냐? 이 영상은 바로 얘입니다. 얘. 데이터베이스 입문이라는 영상이거든요. 얘가 5월 22일 하루 동안 갑자기 이렇게 엄청나게 노출을 하게 된 거고, 평소보다 20배 가까이 노출이 많이 되니까 그만큼 많은 유튜브 사용자들이 이 영상을 보고 눌러보신 거예요. 눌러보시고 볼만하네, 뭔가 도움이 될 것 같네, 그래가지고 구독도 눌러주신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갑자기 5월 20일 날에 이렇게 뾰족하게 노출을 많이 시켜준 걸까? 단순히 그냥 유튜브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았던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게 재밌습니다. 이 5월 22일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두 가지 날짜가 중요해요.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5월 18일이 있고 그 다음에 5월 20일이 있죠. 이 두 개의 날짜가 중요합니다. 사실 이때에 어떤 이벤트가 있었어요. 어떤 이벤트냐? 5월 18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채널의 구독자가 1000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5월 20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이 영상, 데이터베이스 입문을 다루는 바로 이 영상을 공개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틀 뒤인 5월 22일에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렇게 엄청나게 하루 동안 이 영상에 대해서 노출을 시켜준 겁니다. 사실은 그런 얘기를 듣기는 했어요.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이래저래 자료를 조사를 해보고 하다가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유튜브가 구독자 수가 1000명이 늘 때, 혹은 뭐 3000명이나 5000명이 늘 때 유튜브가 빔을 쏴준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빔을 맞으면 구독자 수가 갑자기 는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제가 그 빔을 맞은 겁니다. 유튜브가 쏴준 빔. 그러니까 유튜브는 1000명 돌파했고 열심히 했으니까 1000명 돌파한 그 다음에 올린 그 영상에 대해서 하루 동안 엄청나게 노출을 시켜줘서 선물을 준 거죠.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선물을 저한테 준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냐? 없었어요. 1000명 돌파할 때만 이런 현상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이런 현상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5월 22일에 이 영상이 이렇게 많이 노출이 되면서 아까 그 구독자 수도 갑자기 그렇게 증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별 단위로 구독자 수 그래프도 살펴보면, 보시면 이 그래프는 일별 조회수와 구독자 증가 수를 보여주는 그래프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5월 22일에 조회수도 이렇게 찍고 구독자 수도 이렇게 증가를 해서 이날 하루 동안 구독자 수가 200명이 는 거예요. 노출수가 이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날 제가 이거 구독자 수 계속 느는 거 보면서, 와,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늘어? 왜 이렇게 많이 늘어? 막 이러면서 이제 나도 하늘로 우주로 올라간다, 나도 떡상한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되게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장밋빛 인생을 그렸었죠. 하지만 다음날에 다시 이렇게 원상복구가 돼가지고 이전과 다를 바 없는 그런 평균적인 형태를 보여주게 됩니다. 어때요? 되게 재밌죠? 저도 이거 재밌어가지고 이거는 꼭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컨텐츠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숫자로 돌아가 볼게요. 73 플러스 4가 있고 4.9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먼저 이 73 플러스 4는 총 업로드된 영상의 수를 의미를 합니다. 여기서 플러스 4라고 되어 있는 이 4는 쇼츠 영상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짧은 1분 미만의 영상 있잖아요. 얘도 한 4개 정도를 올렸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영상은 73개를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총 77개의 영상을 업로드를 했었어요. 그러면 이 4.9는 뭐냐? 이 4.9는 평균을 내본 거예요. 영상 한 편을 제작하는데 걸리는 일수,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5일에 한 번씩 영상을 업로드를 한 거예요. 이 정도면은 좀 열심히 살지 않았나요? 되게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업로드한 영상들을 보기 좋게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어 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만들고 보니까 좀 뿌듯하더라고요. 진짜 열심히 했구나, 나름 최선을 다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보니까 되게 뿌듯하고 제 자신한테 좀 수고했다, 그렇게 칭찬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가장 많은 조회수를 보여주는 탑5 영상들입니다.
지금 1등은 데이터베이스 입문인데요. 얘는 사실 아까 유튜브가 쏘아 올린 빔을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조회수가 사실은 제일 높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얘가 지금 1등이고, 그 다음이 프로세서 스레드 등 이런 중요한 개념들을 알려주는 이 영상이 바로 이어서 두 번째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 복잡도가 있고, 그 다음에 백발백중 시리즈를 홍보하는 영상, 이 영상이 또 조회수가 많이 나왔어요. 사실은 초반에 이 영상 때문에 구독자 수가 갑자기 좀 늘기도 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구독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이 되게 어떻게 보면은 채널이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그런 홍보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도 조회수가 많이 나왔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동규화 3대장을 설명하는 영상, 그러니까 스핀락, 뮤텍스, 세마포를 설명하는 이 영상이 조회수로는 다섯 번째를 기록을 했습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얘가 먼저 올라왔어요. 얘가 먼저 올라왔고, 시간 복잡도는 몇 달 뒤에 올라온 영상인데 조회수가 얘가 역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 시간 복잡도가 많이 치고 올라오더라고요.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유튜브에서 시간 복잡도라고 검색을 하면 이 영상이 가장 상단에 뜨는 것 같았어요. 제가 조회를 해봤을 때는 그랬었고, 혹시나 싶어서 지인분들에게도 이거를 한번 조회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지인분이 조회를 해도 이 시간 복잡도, 바로 이 영상이 제일 먼저 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알고리즘이 얘를 좀 추천을 해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5개의 영상이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탑5 영상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시청 시간을 기록한 탑5 영상을 뽑아보면 얘는 이제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프로세서 스레드를 설명하는 얘가 지금 보시면 약간 압도적으로 1등이죠. 나머지 그룹들과 약간 이미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시청 시간이 가장 길고요. 그 다음이 이어서 따라오는 게 시간 복잡도, 그리고 나서 동규화 3대장, 데이터베이스 입문. 얘는 빔을 맞기는 했지만 그렇게 좀 많이 보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노출이 많이 된 만큼 조회수는 많이 올라갔지만 조금 보시다가 금방 나가셨어가지고 시청시간 자체로는 얘가 4위에 랭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위는 레드 블랙트리 일부입니다. 아까 그 백발백중 시리즈를 홍보하는 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영상 길이 자체가 30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시청 시간을 기록하는 이 항목에서는 아무래도 30초짜리니까 좀 불리하죠. 그래서 이 탑5 안에는 들지 못했고요. 대신에 이 레드 블랙트리 일부가 치고 올라와서 5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측면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각 영상을 찍을 때마다 촬영 시간이 다 있어요. 그러면은 평균 촬영 시간은 어떻게 되고, 평균 편집 시간은 어떻게 되고, 컨텐츠를 준비하는 시간은 어떻게 되냐, 이런 질문들이 또 생길 수가 있잖아요. 저도 이게 좀 궁금해가지고 대충 생각을 해봤는데, 먼저 평균 촬영 시간을 살펴보면 얘는 영상 길이의 3배에서 4배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최종적으로 업로드된 영상 길이가 30분짜리라면 이 30분짜리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 영상을 촬영하는 시간은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가 걸려요. 더 많이 걸릴 때는 2시간 반, 3시간 뭐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촬영 시간이 많이 걸리냐? 이게 제 영상이 자막도 없고 또 애니메이션도 많이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리고 저도 설명을 잘하고 싶고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약간 가수들이 음반 작업할 때 스튜디오에 가가지고 녹음을 계속 하잖아요. 같은 부분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부르고 다시 부르고, 그래서 뭔가 마음에 들면 다음 가사로 넘어가고 그렇게 녹음을 하잖아요. 저도 약간 마찬가지거든요. 이 영상들은 자막이 없으니까 뭔가 발음이 조금 불분명하다거나 혹은 뭔가 설명을 하기는 했는데 제 마음에 들지 않거나 아니면 좀 더 나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나 그럴 때 다시 계속 녹음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평균 촬영 시간이 최종본에 비해서 많이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최종 영상 길이의 3, 4배 정도가 촬영 시간으로 쓰인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촬영 후에 편집 시간은 얼마 걸리냐? 편집 시간은 촬영 시간의 3, 4배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예를 들어서 영상을 촬영하는데 2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면은 그 2시간짜리를 편집하는 시간은 3배에서 4배니까 한 6시간에서 8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많게는 10시간까지도 걸린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편집 시간은 또 왜 이렇게 많이 걸리냐? 이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을 최대한 잘 적용하려고 그런 편집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촬영을 하면서 한 번에 원테이크로 쭉 촬영을 하기는 하지만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반복 설명하고 그런 식으로 촬영을 하니까 잘라낼 것들이 많아요. 되게 많이 잘라내야 되고, 또 촬영하는 그 순간에는 나름대로 잘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들어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을 때는 그때는 또 목소리만 새로 따는 그런 녹음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시 또 편집을 하고, 또 편집을 하면 다시 또 들어보잖아요. 그렇게 반복해서 듣고 그 다음에 다 편집이 끝나면 또 처음부터 다시 듣고 그러면서 작업하고 하다 보면은 이게 이만큼 길어집니다. 그래서 촬영 시간에 한 3배에서 4배 정도까지 길어지더라,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컨텐츠를 준비하는 시간은 어떻게 되냐? 이 컨텐츠 준비하는 시간은 어떤 컨텐츠를 다루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런데 최소 기준으로 보면은 한 이틀에서 3일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요. 일단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PPT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PPT 만들려면 자료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유튜브로 기술 영상 관련해서 알려드리는 영상 찍는 게 어려운 게 뭐냐면, 저 혼자만 알고 있으면 사실 좀 어렴풋이 알고 있어도 괜찮은 지식들도 영상으로 만들어서 설명을 드린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정확하게 최대한 잘 알려드려야 되니까, 또 영상은 유튜브에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니까 되게 잘 만들어야 되고 정확하게 만들어서 설명을 드려야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를 엄청나게 빡세게 점검을 합니다. 내가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래서 대학교 때 썼던 텍스트북도 다시 꺼내서 보고, 구글링도 엄청 하고, 팩트 체크도 엄청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료 준비하고 정리하는데도 엄청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PPT 애니메이션 만드는데도 또 오래 걸리고. 그래서 컨텐츠 준비 시간이 아무리 못해도 최소 이틀, 3일, 길면은 5일, 일주일도 넘게 걸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영상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힘들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만들기 힘들었던 영상은 뭐냐면 바로 이 레드 블랙트리입니다. 이 레드 블랙트리는 얘의 동작하는 방식 자체가 조금 어려워요. 제대로 이해하기에 조금 어렵고 잘 설명하기에도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든 잘 설명하려고 애니메이션도 엄청 많이 넣고 그렇게 했었는데, 얘가 힘들었던 이유는 컨텐츠 준비도 힘들었고, 촬영을 할 때도 일부 영상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 촬영할 때 4시간이 걸렸었는데, 이 4시간 중에서 나중에 다 찍고 보니까는 2시간 정도는 촬영이 안 된 거예요. 제가 중간에 잠시 쉬고 이어서 촬영을 하려고 잠깐 끊고 가면서 녹화 버튼을 정지를 시켰는데, 이어서 다시 찍을 때 녹화 버튼을 다시 안 누르고 찍어가지고 그 2시간 정도를 날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날리고 나서 멘탈이 나가가지고 다음날에 새로 찍었죠. 그때는 2시간 20분 정도 걸려서 촬영을 끝내고 편집을 했었고요. 그래서 얘는 30분짜리 영상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2부 영상은 사실은 레드 블랙 트리는 삭제가 더 어렵거든요. 1부는 이제 트리에 데이터를 삽입하는 영상이었고, 2부는 이 레드 블랙 트리에서 삭제하는 영상인데, 삭제를 설명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얘도 막 열심히 설명을 하고 막 해서 2시간 50분 정도를 걸렸어요, 촬영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편집을 하는데, 편집을 한 2시간 정도 하다가 잠깐 이제 뭐 다른 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아마 애들을 봐줬어야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애기들이랑 놀다가 그렇게 놀아주고 몇 시간 뒤에 다시 왔는데, 앞에 편집했던 2시간 동안 편집했던 게 다 날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다시 처음부터 막 편집하고 이러면서 컨텐츠 준비부터 촬영할 때 그리고 편집할 때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얘는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다 올리고 나서 커뮤니티에 징징거리는 글도 썼었죠. 지금도 보시면은 남아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레드 블랙 트리가 제일 어려웠는데, 사실은 레드 블랙 트리 말고도 힘든 영상들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항상 힘들어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정말 힘든데, 그래도 이렇게 제가 꾸준히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항상 댓글로 응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또 칭찬해주시는 댓글들 볼 때마다 진짜 좋은 말씀들 많이 남겨주시거든요. 그러면 저도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으쌰으쌰 해야 되겠다, 화이팅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채널을 좋아해 주시고 또 이 영상을 애청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계속 이 힘든 것들을 해내면서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작년 한 해 응원해 주시고 애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특히나 하나 기억나는 댓글이 있어요. 이 댓글은 사실은 유튜브 영상에 달렸던 댓글은 아니고요, 블로그에 올라왔던 댓글인데요. 바로 이 댓글입니다. 11월 초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한번 읽어보면, 안녕하세요 쉬운코드님. 쉬운코드님께서 올려주신 영상 보고 공부해서 개념을 잘 잡을 수 있었습니다.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어려운 개념, 특히 트랜잭션 아이솔레이션 같이 그런 개념들이 이해가 쉽게 되었고, 또 개발자로서 지향해야 할 점, 공부할 때 쉬운코드님처럼 뎁스 있게 공부하는 태도 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서버 신입으로 최종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가서도 열심히 공부하여 쉬운코드님처럼 다른 이들에게 감명과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개발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댓글을 남겨주신 거예요. 사실 모든 댓글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소중한데요. 그런데 지금 이 댓글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이때 제가 심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을 때여서 그렇습니다. 이때 이제 어떤 고민을 하고 있었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 쉬운코드 채널은 지금 컴공과 관련된 영상들, 그러니까 기본기와 관련된 개발에 중요한 기초가 되는 부분들부터 영상을 올리고 있잖아요. 그게 나름의 다 이유가 있거든요. 제가 다짐했던 게 있고 저만의 좀 신념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작년 11월쯤 되면은 이제 유튜브로 활동한 지 1년이 거의 다 됐을 시점이었고, 그런데 생각했던 거랑 좀 많이 달라가지고 또 영상을 올리는 게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가 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좀 이래저래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였을까, 아니면은 뭐 다른 방향으로 갔었어야 됐었을까, 그렇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한참 그러고 있는데 이제 이런 댓글을 보니까 또 실제로 좋은 결과까지 이렇게 서버 신입으로 합격도 하셨다고 하니까
되게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이렇게 댓글 남겨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작년 한 해 그렇게 열심히 했었던 게 의미가 있구나, 보람이 있구나, 뭔가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보상받는 느낌도 들고, 내가 걸어가려고 했었던 그 길, 추구하려고 했었던 그 길이 나름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 댓글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심기일전을 하게 됐어요. 그래, 다시 해보자, 원래 하려고 했었던 것들 해보자,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됐고요. 이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아마도 구독자 분이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외에도 항상 댓글을 남겨주시면서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게요. 2022년을 돌아봤을 때 이룬 것과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을 하나하나씩 골라본다면, 먼저 이룬 것부터 골라볼게요. 2022년 제가 이룬 것은 만족스러운 영상 퀄리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시각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작년 초창기 영상이랑 작년 후반기 11월, 12월 이때쯤 영상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계속 성장을 해서 이제는 영상의 내용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많이 발전했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 자체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좋은 퀄리티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1년 동안 경험치가 쌓이면서 영상적으로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노하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도 이제는 만족스러운 수준의 영상 퀄리티를 만들 수 있게 됐다, 이런 자신감, 이런 자부심이 생겨서 이것은 제가 작년 한 해 목표를 달성하게 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은 백발백중 시리즈를 완강하는 겁니다. 사실은 작년에 백발백중 시리즈를 마무리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몰랐어요. 이거를 막상 해보니까 이제는 알겠는데, 그때는 몰라가지고 한 6개월 정도 하면은 완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진짜 철없는 생각이죠. 막상 해보니까 영상을 제대로 만들려면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만족스러운 퀄리티를 만드는 것, 양질의 퀄리티를 만드는 것과 백발백중 시리즈를 1년 안에 마무리하는 것은 동시에 도달하기는 정말로 쉽지 않았던 그런 상충되는 목표였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는 이 백발백중 시리즈를 완강하지는 못했지만 올해는 반드시 이 백발백중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반드시 이 백발백중 시리즈를 마무리를 해서 이 시리즈를 보시는 분들이 탄탄한 기본기를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이렇게 쉬운 코드를 늘 응원해주시고 애청해주시고 아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주신 마음, 응원해주신 마음 잊지 않고 올 한 해도 파이팅 해서 더 많이 성장하고 또 더 좋은 영상의 퀄리티로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코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 정말 최고시고요. 저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기술 영상을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